원장님들도 참 굳으시는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발 관리도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네. 발에 좀 굳은 살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음. 네, 발에 혹시 굳은 살이 있으신가요? 굳은 살 있죠? 네, 굳은 살도 많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티눈도 참 많습니다. 한의원에 오셔서 이제 발 쪽에 양말을 벗고 침 맞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이제 굳은 살, 티눈, 무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있는 발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발 쪽에 사마귀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사마귀는 보통 이제 손 같은 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사마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발에 있는 사마귀는 좀 티눈이랑 구분이 어려워서 그 티눈인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네. 사마귀가 발 전체로 번져서 엄청나게 보기 싫고 또 통증도 유발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치료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항상 요런 이제 의외로 발에 그 압박을 많이 줬을 때 티눈이나 사마귀나 이런 그 굳은 살 같은 증상들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발을 신을 때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엄지 발가락 쪽에 있는 첫 번째 관절이 이제 그 반대쪽 발가락 쪽으로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들어는 시청자 봤어요. 상담으로 우리가 전화도 오고 그런 네, 증상에 네, 대해서 네. 얘기를 한 적도 있죠. 네, 저도 살짝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사실 저희 집안 여자분들 모두 다 무지외반증이 있는 편인데요. 이제 여러 명의 그 여자분들이 전부 무지외반증이 있다 보니 이제 가족끼리도 사실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 하이힐을 많이 신은 친구들은 조금 더 무지외반증이 심하고 근데 저는 좀 낮은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좀 무지외반증이 좀 덜 하더라고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관절의 변형 및 뼈가 이제 아예 검지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검지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로 타고 들어가거나 밑으로 꺾어지는 발의 변형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 가면 저녁에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피곤해져서 엄지발가락을 자꾸 이제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그 부위를 굉장히 마사지를 한다던가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한방적으로 좀 침을 맞으신다던가 뜸을 떠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호전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너무 심해지면 수술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질환이기는 해요. 그래서 심해지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무지외반증을 좀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활병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는 질환으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이제 두드러기가 6주 이상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하거든요. 이제 이 질환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인데 해외에서는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국내에서 좀 흔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건 아니고요. 600만 명이라는 분이 이 두드러기로 인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특발성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게 그 유전적이나 이런 큰 요인이 없이 아무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이 환자분의 체질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습관,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발이 되면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20대에서 이제 40세 부근에 병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없지만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서 악화 요인은 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환자분들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이제 특정 음식물을 먹었을 때 좀 더 가렵다 하는 음식물에 대한 이제 악화 요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온도 차이,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가렵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또 특별히 두드러기가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간 시간 딱 8시 정도에는 항상 가렵고 긁으면 손바닥만한 반점들이 막 몸에 발생하는 그런 특발성 두드러기가 있으셨는데 또 밤 10시쯤만 되면 또 씻은 듯이 사라지는 특정 시간에만 올라오는 또 두드러기도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이게 또 한번 긁기 시작하면 주변부까지 엄청나게 가려워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드시면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약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점점 가려움증의 강도가 약해지고 가려움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한약 치료와 침구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떠한 치료들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이사를 하고 나서 그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네.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가서 그 새집 증후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주 정도 굉장히 가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우선은 한약 치료를 제일 먼저 합니다. 우선은 이제 가려움은 한방에서 이제 혈조라고 봐서 이게 좀 보혈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약재들을 많이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재 중에서 생혈윤부음이라고 해서 피를 많이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처방이 있는데요. 이런 처방을 쓰게 되면은 피부가 많이 촉촉해지고 건조감이 사라지면서 간지러움이 또 덜하게 됩니다. 한약재 중에서 또 방풍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방풍은 바람을 이제 막아준다는 뜻으로 이제 가려움증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풍사, 이렇게 뭔가 좀 재미있습니다만 바람이 실제로 닿아서 가렵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간의 원인으로 인해서 가려운 것을 간이 풍을 주관한다고 해서 풍사가 들으면 이제 많이 가렵다고 합니다. 이 풍사를 없애주는 그 약재인 방풍을 좀 많이 쓰면 또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가려움이 또 심하실 때는요, 그 부분을 이제 긁는 것 대신에 사실은 자주 한 군데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이제 침을 놓거나 부항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려움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침으로 면역력 자체를 그 부분을 좀 이제 안정시키고 강화시켜 주면은 가려움증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약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도포를 한다거나 반신욕이나 족욕같이 그런 걸 할 때 한약재를 물에 타서 그거를 피부로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또 이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이제 미세침이라고 하여 그 도장처럼 생긴 곳에 침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도장침, 매화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피부에 톡톡톡톡톡 두들겨서 이제 점상 출혈을 시키면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사실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이루어진 그 면역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한약을 함께 복용하셔서 면역력과 함께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의 최예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걱정하고 있는 난임과 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난임 부부가 5년 사이에 25%나 증가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제 이 난임과 불임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방으로 이 난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임은 정상적인 부부가 약 1년간 피임 등 아무런 장애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불임인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임신이 될 확률이 약 80에서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임도 있고 난임도 있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제 불임은 검사를 했을 때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임은 검사를 했을 때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 불임의 발생 빈도는요, 전체 가임기 여성의 약 10에서 15%,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은 불임인 여성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합니다. 또 검사상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아이가 1년 동안 생기지 않았을 때 난임이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난임의 확률은 자꾸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검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난소 요인이 있습니다. 난소 요인에는 이제 배란이 잘 안 되는 배란 장애가 가장 많은데요. 특히 다낭성 난소처럼 이제 난소에 낭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오히려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조기폐경처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난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고프로라틴 혈증 같이 이제 그 다른 호르몬 장애로 인해서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난관 요인은 난관의 협착이나 폐색으로 인해 난자가 자궁으로 잘 이동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자궁 요인은 수술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서 착상이 잘 되지 않을 때 자궁 요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의 장애로 인해서 자궁 경관의 점액이 정자를 오히려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지만 이런 경우에도 불임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인이 없는 원인 불명의 경우가 사실은 이 불임과 난임의 그 빈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인은 불명하지만 사실은 난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이게 특히 가장 중요한 경우가 연령대인데요. 젊을수록 사실은 임신이 잘 되고 나이가 들수록 난소나 자궁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임의 확률이 자꾸 올라갑니다. 특히 남자, 여자 모두 24세 때 임신의 확률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요. 이후로 5년마다 임신에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세보다 29세 때 임신에 걸리는 시간이 2배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35세 이후로는 난소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35세 이전에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난임과 불임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40세 이상이 되면은요, 임신율뿐만이 아니라 유산율도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임신에 관련된 약과 함께 유산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양결핍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과체중 혹은 저체중, 체중의 문제가 배란 장애를 잘 일으키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의 경우에는 과체중이 그래서 많은 법이고요. 그다음에 흡연, 약물, 음주, 환경적인 부분, 대기 오염이라던가 특히 먹는 데에 있어서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 고기라던가 계란 같은 것들도 난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던가 수술 같은 병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 골반강 내에 생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검사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또 임신에 관여하는 장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소한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임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검사하고 관리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 안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향상시켜서 스스로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임이 있을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이제 보통은 한방에서 치료하는 그 원인이 있는 난임의 경우 다낭성 난소라던가 조기폐경, 그리고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성근증처럼 스트레스와 이제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히 원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은 치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방 치료가 상당히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니 이런 질환이 있으면서 임신을 하시고 싶은 분은 한의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임 유발 원인이 딱히 없지만 아까 말한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되실 경우 한의원에 오셔서 이제 소화나 면역력, 그다음에 불면이나 변비, 소변 빈삭 이렇게 몸 전체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상황 중에서 오장육부가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지, 어떤 경락이 많이 허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진맥받아 보신 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임신의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의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본인도 알지 못한 부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위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나 간의 기능이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자궁과 난소가 아니니까 임신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을 고쳐졌을 때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임신의 확률이 아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몸 전체를 생각하셔서 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방 치료를 받으셔서 난임과 불임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의 최예원 원장이었습니다.